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종목을 좀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종목에 좀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뭐 샀는데 비중을 계속 싫다 보니까 뭐 전 재산을 들어간 그런 분들이 좀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로 그런 사연을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렇게 통화하면서 좀 할까 했는데 통화하면 또 목소리가 노출되고 좀 그렇다 보니까 그냥 메일로 좀 주시면 제가 다는 이제 못 해드리지만 특별히 좀 사연이 있는 분들은 제가 영상으로 좀 담아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서 같은 비슷한 사례면 또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걸 이제 본인의 종목에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종목이 좀 하락이 계속적으로 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대응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던가 아니면 보합으로 가서 그냥 탈출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면 이게 손을 쓸 수 없게 손절도 못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금 마이너스 70%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만 떨어져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정도 되면 사람들은 손절을 못해요. 근데 지지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건 손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먼저 시가총액이 400억 정도가 됩니다. 시총 대비해서 매출액은 양호한 것 같아요. 분기마다 매출액이 700억 이렇게 찍히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비해서 가져가는 돈이 없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날 때가 있고 또 가져간다 해도 뭐 1년치로 이렇게 보자고 하면 별로 이익이 생기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매출은 3천억이고 뭐 2022년도도 3천억인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은 10억 단위밖에 안 된다면 이거는 그냥 뭐 남는 장사가 아니죠. 이건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버티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는 건 사실 주가가 선반영을 해서 그 업종이나 그 회사에 대한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저가를 지금 뚫으면서 가고 있죠.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었어요. 이때가 금리가 막 인하한다고 하면서 시장이 다 폭락했을 때 방어해줬던 가격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선이란 말이죠. 2630원 정도가. 근데 여기를 그냥 허무하게 깨버리고 여기를 지켜줄 생각도 안 하고 다시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건 지지선을 완전히 깨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지선을 보통 깨고 시가총액이 낮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주식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 내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럴 때는 좀 검색을 할 필요가 있겠죠.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감을 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도 이제 따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보니까 웰크론이 모회사네요. 웰크론 회사가 대주주고 그래서 웰크론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요. 물, 에너지, 환경 분야, 플랜트 전문 제조 그리고 및 종합 건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미 답이 나왔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건설 쪽 경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입하는 원자재 가격은 비싼데 거기서 남는 영업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규모는 컸었는데 아무래도 건축을 하다 보니까 매출액 자체는 이제 크게 잡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정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이 회사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서 계약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면 중국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홍콩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좋지 않죠, 건설 쪽이. 그래서 그런 영향도 이제 받을 수도 있었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건설 쪽으로 좀 포함이 돼서 중국 경기 영향과 그리고 국내 건설 업계도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주가가 이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뉴스 기사를 보면 역시나 건설 쪽 경기의 영향에 따라서 이러한 좀 부정적인 기사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지금 당장은 매출 규모가 받쳐주지만 이쪽 섹터 자체 건설 업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돈들이 빠진다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는 괜히 하지 않죠. 유동성 위기 없다더니 현장에선 디폴트 우려, 이런 식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공포스러운 기사가 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 비교적 좋은 기사는 뭐가 있을까요? 에코프로 머티와 423억 규모의 설비 공급 계약이라는 기사가 있고, 보시면 안전관리 건축 현장 최우수상 수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돌고 있어요. 사실 이런 기사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회사 자체 매출액을 봤을 때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꾸준한 거래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이 꾸준하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 거래처에서도 믿고 맡길 만한 회사라는 것을 또 이제 반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건설업계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주식이 다시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설업계 자체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건설업계는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금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면은 이 PF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웰크론 한택만의 문제는 아니죠. 건설업계 자체의 문제이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웰크론 한택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 문제, 그러니까 한국은행 측에서 조치를 해주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또 유동성이 좀 약한 기업들은 한번 정리가 되고 또 이제 시장이 또 안정화되고 그런 식으로 초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웰크론 한택이 해당이 될까 의문은 갖긴 하는데, 뭐 모회사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모회사 역시도 상태가 좋진 않아요. 그래도 지지선은 지키고 있다. 왜? 이 회사는 매출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대신에 영업이익이 줄고 있죠. 이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원자재 가격이 비싸진 그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가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건설회사가 다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신저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뭐 신저가는 950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차트를 사실 어떤 사람도 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외국인들도 팔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미 이제 매수세에 대한 심리 자체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죠. 완전히 꺾여버린 매수세는 다시 돈이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런 종목이 회복한다라기보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건설업계가 좀 살아나고 이제 PF 위기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고 경제가 안정화되고 환율이 안정화될 때 그때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공포 심리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도 압박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부동산 경기가 언제 회복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전쟁 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유가도 뭐 오르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안 좋은 것들은 다 붙고 있는 거죠. 매출액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 회사가 그래도 기술이 있고 신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매출액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남는 장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황이 회복돼야만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그 뒤에 주가가 회복을 해주게 될 겁니다. 아마 장기간 동안 보유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업 분석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제가 놓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아무튼 제가 댓글에다가 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 메일 주소로 여러분이 정말 좀 마음고생하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좀 자세하게 사연 같은 걸 적어서 주시면 뭐 같이 또 공유도 하고 공감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물렸구나, 나만 진짜 거지 같은 게 아니구나 하면서 같이 또 힘을 내고 분석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